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초중반 낙폭이 심했던 우리 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부터는 오히려 급반등을 시작해서 코스피는 주봉 기준 2.49% 상승한 양봉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주초에 하락이 상당히 심했었죠. 그렇지만 역시 코스닥도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이너스 1.6%죠.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날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은 금요일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가 납품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많이 폭락을 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당분간은 뭐 좀 크게 상승할 이유도 없지만 크게 하락할 이유도 지금 없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FOMC 경계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익 실현과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 대만 반도체 업체에 대한 오보,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니까요. 뭐 저희도 약간의 하락은 다음 주 초반에 있겠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에서는 매주 급등 예상 종목을 추천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오브젠, 이 한 종목이 조금 말썽을 부리죠. 그렇지만 이 오브젠도 지금 바닥 지점입니다. 이제 반등할 지점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이 한 종목을 빼고는 모든 종목 모두 폭등했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 바로 일주일 전에 업로드한 그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이 뭐죠?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토마토 시스템 한번 볼까요? 토마토 시스템 한번 볼까요? 어디서 드렸습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업로드 했으니까 월요일날 시초가 아래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매수하고 화요일날 전체 증시가 빠지면서 6%까지 빠져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일날 상한가를 타치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도 14%도 상승을 했고 금요일날도 또 18% 상승을 했었습니다. 주 단위로 보면요 44% 상승했다가 25% 마감을 했습니다. 폭등이죠. 이 토마토 시스템은요 지금 여기서 끝났느냐,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돌파를 한 겁니다.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차트를 보세요.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죠. 여기서 조정도 주고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 눌림목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더 조정 주고 가리라고 봅니다. 지난주도 정방은 가장 앞선 테마의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몇 종목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스틸, 우크라이나 재건에 철강은 매우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를 갔으나 신스틸은 목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지속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한 주에도 좋은 모습 보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상당히 많죠, 신스틸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실질적인 대장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뿐이 아니라 지금 네옴시티가 좀 핫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네옴시티에서도 대장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3파죠. SY,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유신,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급 종목이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은 네옴시티하고도 많이 겹치니까 같이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종목들은요. 시큐레이터, 월요일 미 상무부 장관이
내안에서 보안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는 재료로 급등한 보안 테마 대장주,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것도 늘림목 찬스 잘 보십시오. 모니터랩, 역시 보안 테마 부대장급 신규 상장주입니다. 월요일날 미 상무부 장관 내한 이 재료가 상당히 큰 겁니다. 보안 관련해서 그 한미 회의가 열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는 시큐레터, 모니터랩 두 종목을 미리 스윙으로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으나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후반은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상당히 빨리 그 순환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중후반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 관련 테마들, 뭐 조비라든지 KG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사우디 감산에 따른 석유값 인상, 그 수혜주들, 뭐 지금 흥규석유, 중앙에너지,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죠. 이 테마들이 단발성으로 일부 수급을 가져갔습니다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감산이 연말까지 지속되니 이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대장주인 흥구석유를 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보시죠. 지금 한 저점이 이 정도였잖아요. 시작할 때가 5,500원에서 한 8,900원까지니까 한 80% 정도 가까이 상승한 고점 영역입니다. 물론 계속 윗꼬리를 주고 지금 주가는 이 정도에 내려와 있지만은요. 어떤 종목이요? 물론 이제 미래지향적인 주도 테마가 됐다. 전에 이제 지금 조금 쉬고 있지만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은 좀 다르지만요. 이런 어떤 특정 테마들 같은 경우에 80%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뭐 대단한 매집 단계를 거친 세력주들도 예외겠죠. 80 내지 100% 상승했으면 이미 경계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테마가 조금 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움직였다가 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눌림목 찬수를 봐야 되고요. 주가라는 건요. 천장은 3일이고 바닥 100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격언에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주가가 실제로 많이 상승을 한다 80% 100% 간다는 것이 며칠 동안 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바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간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또 일정 기간은 눌림목을 주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 덤비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림목 찬스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지금 다음 주 초 지수가 좀 안 좋으면요. 특히 이제 이런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뭐 더 여기서 조금 더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지만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마세요. 5G 섹터가 참 오래간만에 움직였습니다. 미 인프라법 25만 개 5G 기지국 구축 재료로 에이스테크, 머큐리, KMW, 라이컴 등 5G 관련주들이 모처럼 강한 수급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이 5G 관련주들은요. 수요일날 급등한 다음에 목요일날 잠시 눌림목을 주고 나서 금요일도 또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것인가? 자, 대장 역할을 했던 에이스테크 한번 차트를 보시죠. 이 섹터가 지속해서 주도 섹터로 갈 것인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요. 또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요 위에 짙은 초록색이 240선이고요. 하늘색 선이 120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거래량이 터져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횡보하면서 조금 더 반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장주가요. 물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0선은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240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KMW 같은 경우는 지금 120선조차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그러지만 120선과 240선에 아직은 갭이 좀 있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평평해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단기 이평선과 이 장기 이평선이 이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일시적인 테마로 보입니다. 이 섹터에서 관심을 가지려면요. 이 섹터를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요.
오히려 지금 이 240선 또는 뭐 대장주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120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여기서 지지하면서 횡보를 할 때,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게 주더라도요, 아 이게 진짜로 가겠구나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일시적인 테마로 보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한동안 잠잠했던 초전도체 테마 쪽에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장중에요, 서남의 초전도체 테마의 대장주죠. 꿈의 기술 하이퍼튜브 국토부 국제과조 재료하고 알론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초전도체 테마 전체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이퍼튜브 아시죠? 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뭐 기차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최근 그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성이 짙은 것들이 동반 하락한 후에 보통은 이제 상승할 때 수급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초전도체가 가면은 맥신이 죽고 양자도 죽고, 양자가 가면 뭐 초전도체가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면서 보통은 갔는데요. 목요일 날에는 이 초전도체 테마가 상승이 하면서 이게 트리거가 돼서 전체적으로 맥신도 약간 상승을 했고요. 양자 아마 쪽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양자 아머주죠. 뭐 서남은 지금 초전도체의 대장주고요.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지금 검증위원회에서 뭐 지금 다음 달에 또 뭔가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한두 번 정도 좀 이렇게 목요일 같은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지금 고점이고, 뭐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죠. 이 테마 자체가 지금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이건 조심해서 단타 위주의 접근, 수급 들어올 때 뭐 이 정도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지금 맥신 테마는 이제 다시 좀 반등 자리로 보이고요. 지금 양자 뭐 테마는 지금도 좋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공부들 한번 해보세요. 이 양자 뭐 테마들은요, 좋은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비밀리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고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소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아주 핫한, 지난주는 아주 핫한 주였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겹치는 네옴시티 테마까지도 또 이야기가 있었죠. 뭐 이재용 회장 등 10대 총수가 사우디에 직결해서 네옴수주 총력전을 펼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련주들이 핫한 한 주였습니다. 이 네옴시티 테마는 지난주뿐이 아니라 이 새로운 한 주, 이번 주에도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들 해보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간 종목은 주식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를 다 안 한다 치더라도요, 상한가 간 종목은 꼭 찾아서요, 재료라도 공부해야 됩니다. 기술적 자리까지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면 최소한 재료는 아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은 5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어 컴포텍은 150억 정도 규모의 3자 배정, 그 유증 공시,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유상증자는 크게 3가지가 있죠. 하나는 3자 배정 방식의 유증, 이건 보통 호주입니다. 그 제일 나쁜 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유상증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유상증자는 3자 배정은 좋은 거, 나머지는 나쁜 거,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 컴퓨텍은요, 이제 시작 자리로 보이니까 매수 타점 잘 찾아보세요. 에드바이오텍이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선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뭐 이제 처음 상한가를 간 거니까, 그리고 한 이틀간 눌림목을 줬습니다. 눌림목 자리 잘 찾아보시고요. 매수 자리요. 에이스테크는 뭐 아까 5G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 미국 바이든 정도의 인프라 대응을 위해서 기지국 안테나 본격 생산 소식에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5G 대장주죠. 그리고 지금 노루홀딩스하고 그 노루페인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우선주가 갔죠. 우선 본주는 못 갔고요. 뭐 이야기들은 국제유가 급등의 수혜주가 페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목은요, 한동안 대선주 테마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본주는 상한가를 못 갔지만요, 그래서 노루홀딩스,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선주는요, 과거 이제 좀 오래됐죠. 김무성 씨가 대선 후보로 해서 그 대선 테마가 돌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주보다 이 우선주가 잘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주는 유통 물량이 매우 적어서 접근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은 4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윌링스는 이제 거래 중지가 되었던 종목이죠. 이 윌링스가 파산 신청이 기각됐다. 이런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윌링스는 이제 바닥자리죠. 그러나 회사 재무가 좋은 편이 아니니까 기술적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아까 뭐 초전도체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시속 1200km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소식에 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서남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는 모멘텀이 됐죠. PCL은 한 주당 2주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무상증자는요, 보통 권리락 당일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상한가가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상장일에는 주가가 또 하락을 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엔젠바이오는요,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을 미국에 특허 출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엔젠바이오는요, 기술적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월봉을 한번 보시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 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요, 급락 이후에 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간 박스권입니다. 이 밑에서 박스권이라도 최소 지금 6개월 이상은 박스권에서 매집 단계를 거친 거죠.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요, 아까 뭐 지금 5G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늘색 선은 120선이고요. 짙은 초록색은 240선입니다. 물론 단기 이평선과 지금 장기 이평선 240선의 이격에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올라와야 돼요. 요쪽은 좀 평평해지고 이게 올라오려 그러면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종목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 더 칠 수가 있으니까 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다 그러면요, 바로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슈팅을 크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이격과 단기 이평선이 올라와야 되니까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 한 번 더 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민다 그러면 뭐 여기 120선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매수 자리를 한 8천 전후라 그러면요, 두 번째 매수 자리는 7천 전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슈팅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 조금 더 위아래 많이 파도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박스권 돌파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역시 오히려요, 지금 주봉으로 볼까요? 10,000원 정도. 여기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요 1,500원 요 정도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면 이후로 상당히 좀 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요때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하셨다가요. 금요일에는 4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동기어가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대동기어는 지난주가 아니라 그 지난주 로봇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다시 8거래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날 농기계 자율주행 3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능의 HX 트랙터와 DH6135 콤바인이 직선 및 선의 자율주행 구간 시험을 업계 최초로 통과했다는 소식에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미 너무 높죠. 그렇지만 역시 신고가 종목은 더 간다란 말들이 있으니까 울림목을 주면 도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하고 현지 협작법인 설립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요, 사우디 남서부 경제도시 그 자잔이라는 곳에서 생산부지 확보 계약을 체결한답니다. 그래서 생산설비 구축을 시작한다는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뭐 네옴시티, 사우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미코바이오메드는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도 상당히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유증도 하고 이랬죠. 보통 이제 이런 재료는요,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가니까 비슷한 재료가 있는 다른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타, 에스코넷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사우디하고 연결이 다 있습니다. 움직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금요일날 어느 정도 이 종목들도 움직였고 시간에도 움직였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바닥주입니다. 하지만 회사 재무는 아직도 불안하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접근은 가능합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철강주 대장으로 나서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주도 상승을 했고요. 또 뭐 다른 2차 전지들도 일부 상승을 해서 금요일 날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를 이끄는데 상당히 선봉이 됐죠. STX 그린 로지스, 그 STX에서 인적 분할을 마치고 재상장된 겁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인 금요일 날 장 초반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적 분할과 달리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보통 이제 모회사가 있고 분할된 회사가 있으면 분할된 회사가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지만 인적 분할은 분할 양사가 다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X 그린 로지스가 상한가를 갔고 STX도 상당한 상승을 주다가 물론 굉장히 긴 음봉, 그 장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첫날 둘 다 좋은 모습을 초기에 보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상한가 종목 분석 이렇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일일이 다시 열거하지 않아도요. 저희 민족 주식 사관학회의 추천 종목이 뭐 한 종목 제외하고는 굉장히 크게 갔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지난주 토마토 시스템이 그랬고요. 전에 추천드린 이인벤티지랩도 거의 뭐 지금 150% 이상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젠큐릭스, 나우아이비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양자암호의 대장급 종목 우리로이입니다. 물론 양자암호는요, 뭐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요, 아직 좀 현실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재료들이 수반될 때 좀 급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바로 초급등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 때문에 금요일날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17일부터 22일까지 연간 심포지움이 있어서 세계적인 핵 천체 물리학자들이 대전에서 재 심포지움을 열 계획입니다. 이 재료가 이번 주에도 더 강하게 양자와 부각이 되면서 바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 재료가 이제 이미 금요일날 재료 소멸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재료와 다시 연관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우리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시간에서 약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음봉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시초가에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1969원이 종가였으니까 여기서 뭐 1년 차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손절가를 본다 그러면 여기 지금 1650원 정도, 여기 지금 핑크색 선이 61선입니다. 이 정도까지 넉넉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모든 종목이 일단 거래액이 실현이 있었죠. 거래정지라는 실현이 있었다가 이제 2022년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 후에요, 상당 기간 이렇게 하락을 시킵니다. 보통은 이렇게 거래가 재개되고선요, 하락 매집을 합니다. 하락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 다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죠. 거의 1년 가까이 매집을 하고 이제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신다 그러면은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지금 뭐 이 전체 고점 대비로 본다 그러면 현재 이 정도 가격대가 뭐 최고 높았을 때 가격으로 하더라도 반토막 나 있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지금 전고점까지는 못해도 한 여기 2,7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요즘은 슈팅 후에 급속히 내려오는 윗꼬리가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슈팅에서는요, 꼭 2,700원 정도 목표 본다니까 난 거기서만 꼭 팔래. 목표는 목표일 뿐입니다. 반드시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예측과 대응이죠.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조금 가격이 계속 여기서 지금 우상향을 한다, 올라간다 그러면 5일선 쫓아가면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서 5일선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가도 좀 높아져야 되겠죠. 손절가도 다시 뭐 이 정도 선으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월요일날 시초가 이하 1969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의 경우에는 61선 165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고요. 목표는 2700원인데 슈팅이 나오면 목표가 기다리지 말고 매수 매도를 하면서 가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좋은 기법 매번 드리지만 정방에서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주로 매매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급등 기법 지속 공부합니다. 정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000번에 0865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 저장하시고 톡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요. 지금 텔레그램에 안 계신 분들은요.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그럼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드리고 뉴스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올려드린 거죠. 112 매매법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계좌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감사합니다.